여기 이제 배신과 유사한 뭐 그런 개념이 이렇게. 그러면 기만이라는 것이 협력을 갖다가 방해하느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가 문제입니까? 협력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주의는 협력 이제 뭡니까? 뭐라고 되냐면 국가 간 협력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협력 이후의 문제를 따지는 거죠. 협력 이후에 협력이 된 이후에 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득이 이런 형태를 띠게 된다고 그러죠. 협력은 이후에 국가가 다른 나라가 나랑 협력된 나라 나한테 뭘 하든가 배신하든가 그 다음에요 협력한 이후에 그 이득이 상대국이 더 많이 가져가는 분배 과정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주의가 문제 삼는 거는 협력 과정이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 협력 이후죠. 이제 결과 발생은 이후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좀 물었어요. 이렇게. 예. 4번 국가들은 이득이 있을지라도 협력 이후죠. 협력 이후에 이득이 발생했을지라도 상대국이 더 많은 이득을 얻어서 장기적으로 자국에 위협이 될 것으로 우리 협력이 나서진다. 이게 좀 핵심이죠.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뭘 얻는다면요. 이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요. 자국보다 더 많은 이득이 상대국이 할 경우 자국한테 칼이 돼서 총이 돼서 날아올 것이다. 이걸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정답은 4번이었고요. 4번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에 대해서 오차를 했습니다. 재작년 문제였었고 그렇게. 권력에 의해 정의되는 이익의 개념을 도입하여 행위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한다고 가정한다. 이건 누구의 가정입니까? 이거는 이제 누구 얘기냐면 누구요? 모겐소 이렇게 모겐소의 몇 가지 원칙이요? 6가지 원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겐소는 최근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되고 있죠. 이렇게. 예. 권력에 의해 정의되는 이익. 예. 뭡니까? 모겐소는 뭐냐면 국가는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이익이라는 게 바로 뭐라고요? 권력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권력으로 이제 뭡니까? 권력으로 뭐 정의되는 국가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렇게. 예. 두 번째, 권력에 의해 정의되는 이익은 보편적이고 타당한 객관적인 범주로 가정하며 그 개념은 고정 불변의 것으로 간주된다. 모겐소한테 이제 고정적인 게 있고 이제 가변적인 게 있습니다. 국가가 권력으로 정의된 이제 뭡니까? 이제 권력으로 정의된 또는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 이걸 추구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건 불변입니다. 이렇게. 뭐냐면 뭐는 불변이면 국가가 뭔가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이익이라는 게 뭐 권력이라는 것 이것 자체는 뭐라고요? 요건 불변이에요. 이렇게. 요건 불변인데 이 권력 또는 이제 이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라고요? 이건 가변적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고정적인 거는 변하지 않는 것은 국가는 권력,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추구되는 권력, 국가 이익의 내용은 뭐라고요?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 다시 보겠습니다. 권력에 의해 정의되는 이익은 요거는 고정됩니다. 권력에 의해 정의되는 이익 이걸 추구한다는 것은 불변이야. 근데 이 내용은요. 이 내용은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모겐소의 법칙 중에 하나죠. 국가는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 내용은 뭐하다? 가변적이다. 이렇게. 예. 세 번째. 정치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객관적 법칙. 이것도 이제 이게 모겐소의 6가지 원칙 첫 번째였죠. 이렇게. 정치는 객관적 법칙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이때 이 모겐소는 객관적 법칙을 2가지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뭐요? 권력 투쟁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BOP죠. 이렇게. 이게 이제 객관적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이에치카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둘 다를 갖다가 비판했기 때문에 가는 뭐라고 불리자면 절충주의자다. 그럼에도 현실주의자로 분류하는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은요. 이상주의를 비판하고 있죠. 이렇게. 현실주의 비판하고 있고 이렇게. 이상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국가 간 이익의 자연스러운 조화라는 걸 비판하고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을 비판을 하고 있고, 이렇게. 현실주의 비판은요. 예, 이제 지나친 또는 이제 결정론적 또는 결정주의적 사고, 이렇게. 결정주의적 사고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만약에 전쟁이라는 게 또는 갈등이라는 게 인간 본성, 성악설에 기반해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전쟁은요. 만약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것이라서 전쟁이 났다고 한다면요. 전쟁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러다 이제 결정론적 사고 또는 뭐라고요? 결정론적 비관주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주의 입장에 따르면은 뭐는 극복되기 어렵다고요. 전쟁을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뭔데요? 변하지 않는 성질이겠죠. 변하지 않는 성질이 악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났다고 한다면 전쟁은요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론적 사고, 결정론적 비관주의다 또는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모겐수 6가지 원칙은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죠. 이렇게 이제 이게 이 모겐수 이게 첫 번째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보통 문제 세 번째를 얘기하죠. 이렇게 이제 그럼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정치적 행위 이제 도덕성 이렇게 이제 정치적 행위가 뭐라고요? 도덕적으로 이제 비치도록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의 도덕적 중요성 이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도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행위를 할 때 그것이요 다른 사람들 올 때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다섯 번째는요. 보통 이제 국가 도덕과 무슨 도덕은요? 보편 도덕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요. 정치 영역의 자율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정치 영역의 자율성이라는 얘기는 정치와 기타 영역이 있을 때 뭐가 뭐라다고요? 이렇게 이제 정치의 의미를 좀 부여를 많이 하죠. 이렇게. 예. 여기 모겐수의 얘기였었고, 그러니까 모겐수의 이 현실 6개 원칙 최근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5번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2006년도 문제가 10년 전의 문제입니다. 마키아벨리, 투키디스, 이치카. 근데 홉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키아벨리, 도덕성과 필요성 간의 긴장이 해결될 수 있고 또 해결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지지한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마키아벨리는 도덕성과 뭐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에 관한 얘기 이렇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국가가 생존을 하려면 뭐 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비도덕적일 필요성이 이렇게 있어요. 비도덕적일 필요성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도덕적이기만 근데 이 비도덕적이기만 하면은 뭐 하다고요? 국제에서 비난을 면치를 못 하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도덕적이기만 하면은 뭐가 위험할 것이고 국가 생존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국가는 때에 따라 뭘 해야 되고요? 도덕적일 필요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 비도덕적일 필요도 있다. 이 두 가지를 갖다 동시에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이렇게. 이 둘을 갖다 어떻게 조화시킬까를 갖다 고민하는 게 바로 누구라고요? 마키아벨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즉 비도덕적인 필요성에 의해 정치 세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정치적 세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가 생존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생존하려면 뭐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비도덕적일 필요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도덕적이되 국가가 사라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방법에 의해서라도 국가는 뭐 할 필요가 있다고 생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그에게 덕은 필요성에 대한 순응이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덕이라는 거는 도덕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도덕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필요성에 대한 순응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이제 지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은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른다고요? 옷이다. 추우면 두껍게 입는 것이고 더우면요 얇게 입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은 힘의 법칙이 이용되는 정의의 외관이 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도덕이 구체화된, 뭡니까 이제 강력화된 뭐 그런 것인데 역시 그 뭐라고요? 힘의 법칙이 이용되는 것이다. 결국 필요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만들어지기도 하고 폐지되는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요. 투키디스도 역시 이제 현실주의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정의의 기준은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의 질에 달려 있다. 무슨냐면 정의라는 건 투키디스 얘기는 이 얘기야. 정의는요.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누가 정한다고요? 강대국이 정하는 게 곧 정의입니다. 이렇게. 강대국 말하는 그것이 정의야. 이렇게. 이해되시죠? 정의가 있어서 강대국이 말하는 게 아니라 강대국이 말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등한 자에게 대항하고 우월한 자에게 존경심을 갖고 약한 자를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확실한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강자들이 보통 이제 쓰는 방식이라는 얘기고 이치카 국제 관계 현실을 야만의 법 상태. 이 표현은 뭐 다른 데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요. 국제 관계 또는 국가 간 관계죠. 국제 관계. 국가 관계. 이걸 뭐라 본다고요? 야만의 무법 상태.
야만의 이걸 무법 상태를 보고 이 야만의 무법 상태에서 영원한 뭡니까? 영원한 이제 뭘요?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죠. 국제관계 현실의 야만의 무법 상태를 보고 인간의 잠재력이 개인의 태도 변화뿐만 아니라 공화주의적 헌정, 국가 간의 연방 개혁을 가능케 하여 전쟁을 폐지했습니다. 결국 이 야만의 무법 상태에서 어떻게 영구 평화로 가느냐면 이제 공화정을 각국가 수립하는 것이 이렇게. 그다음에 공화정과 뭘 한다고요? 연합을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뭘 이제 꾸린다고요? 세계 연방을 꾸린다는 거야. 그러면 영원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은요. 이제 칸트 얘기입니다. 칸트 이렇게 이제. 예. 이해치카가 아니고 홉스 자연 상태의 개인과 전장